요즘 가장 뜨거운 기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엔비디아예요. 이번에는 시총 1위도 찍었죠. 그러면 그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뜨거워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엔비디아 하면 그래픽카드를 만들던 업체거든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면 엔비디아의 시총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의 1위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는 전 세계 시총의 100위 안에도 없던 기업이에요. 그만큼 요즘 시대는 정말 빠르게 확확 바뀌어요. 그런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되면서 확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엔비디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금강을 발견해서 금강에서 금을 캐려고 하는데 그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이거 적합한 설명이에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어떻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엔비디아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지금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하면 처음에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이 젠슨 황이에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조금 여담이지만 미국계 중국인이거든요.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사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조금 웃겨요. 좀 대놓고 너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따라하는 것 같아서요. 잡스가 항상 검은색 폴라티에 청바지 입고 나와서 연설을 했거든요. 아마 그거를 보면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젠승왕이라는 사람은요, 저 가죽 자켓을 정말 계속 입고 나와요. 주구장창 저 가죽 자켓만 입고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잡스 따라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회사를 차리면서 만들고 싶었던 건 사실은 CPU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인텔이 너무 거대 기업이라서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픽카드를 만든 거예요. 사실 지금이니까 인텔이 저기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요. 사람들이 인텔 망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텔은 뭐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90년대 인텔은요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이에요. CPU 시장에서 사실 인텔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건 AMD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AMD마저도 인텔과의 경쟁이 사실상 안 됐어요. 사실 뭐 제대로 된 경쟁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인텔은 압도적인 1등 기업이었어요.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거든요. 인텔이 CPU 시장에서 가지고 갔던 점유율은요 거의 80%예요. 그리고 AMD는 단 한 번도 20%를 가져간 적이 없어요. 15% 정도 가져가면 와 잘했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경쟁 업체라기보다는 그냥 2등 업체죠. 어쨌든 인텔의 독주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지했던 게 AMD예요. 어차피 CPU 시장에서 살아남은 게 인텔이랑 AMD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 AM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AMD의 창업자는 제리 샌더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정말 반도체 업계에서는 투쟁의 역사예요. 항상 인텔이랑 경쟁을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매번 졌죠. 항상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이런 오뚜기 같은 분이었어요. 이분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 젠슨 황이 AMD 출신이거든요. AMD에서 일해서 나와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본 사람이 나와가지고 차린 회사를 가지고 인텔이랑 경쟁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하는 거죠. 회사를 처음부터 망하게 하겠다. 이것과 똑같은 거죠. 인텔과 경쟁을 하고 싶진 않았겠죠. 쉽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라고 따지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벤처기업을 만들었는데 전자제품 회사를 만들어서 LG와 삼성과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애초에 게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업체로 시작을 해요. 왜냐면 당시에 정말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CPU 혼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잘 만들어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회사를 설립한 게 93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부터 게임의 그래픽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93년에 등장한 게임이 세가의 버추어 파이터였어요. 사진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각진 3D 그래픽이거든요. 이때는 이 그래픽이 정말 혁신적인 그래픽이었어요. 93년이면 2D에서 3D로 막 넘어가기 시작한 타이밍이거든요. 영화에서도 3D 그래픽이 쓰이기 시작을 하던 시기예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렇게 오면서 3D 그래픽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요.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탄 거죠.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하게 참 잘 뛰어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저 그래픽카드가 발전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픽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요, CPU처럼 그래픽카드도 GPU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CPU를 보조해주는 역할로 만든 건데요. CPU 혼자서 이런 3D 그래픽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GPU라는 걸 만들어서 보완을 해준 거죠. 3D 그래픽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산들보다는 간단한 계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CPU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산들을 다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GPU는 노가다 같은 간단한 계산들을 CPU보다 훨씬 더 한 1000배 이상 그렇게 빠르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CPU를 이야기할 때 똑똑한 교수 1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GPU를 이야기를 할 때 단순 계산을 할 수 있는 초등학생 10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장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는 CPU에 비해서 단순 계산을 정말 빨리 한다는 얘기죠. 어려운 계산은 못하지만요. 근데 이것 때문에 GPU가 CPU를 꺾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GPU를 만들기 시작한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는 또 AMD예요. AMD는요, CPU 시장에서는 인텔과 경쟁하고요.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AMD랑 엔비디아가 갈리게 되는 사건이에요. AMD는요, CPU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GPU도 경쟁을 하잖아요. 여기서 엔비디아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GPU라는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는 CUD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풀어버려요. 한마디로 본인들이 만든 GPU를 잘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죠. CPU랑은 경쟁하지 않고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전 세계를 씹어먹는 가장 큰 기업이 된 데는 이 CUDA라는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GPU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래픽에다 쓴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에다가 채굴하는 데다 썼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래픽카드 만들어서 그걸 발전시키라고 만들어준 게 사실 CUDA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데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굉장히 좋았대요. 사실 AMD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살 수밖에 없었고요. CUDA를 이용해서 채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GPU의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게임하라고 만들어 놓은 GPU인데 사실 정작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다 쓰니까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가격만 올라가니까 난리 났었죠. GPU 가격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의 인플레이션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거든요. 채굴을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 GPU를 AI를 만드는 데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2023년에 챗 GPT가 나오면서요, 이제 미래 산업은 스마트폰에서 AI로 옮겨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챗 GPT의 성능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스마트폰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금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온 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저물 거고 어떤 게 나올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온 게 자율주행이랑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좀처럼 발전이 되지가 않아요. 자율주행은 나온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나오지가 않았죠. 메타버스는 코로나 때 반짝하고 나오다가 없어졌고요. 근데 먼 미래의 기술이라고 여겨졌던 AI 기술이 챗 GPT가 나오면서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이제 정말 아이언맨에서 보던 자비스를 현실에서 볼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산업들이 다 AI 쪽에 가서 붙어 있는 거거든요. 미래 먹거리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있지가 않은 거죠. 챗 GPT가 저렇게 갑자기 나올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게 써보니까 GPU가 CPU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AI 시스템에는 보통 복잡한 계산들보다는 단순한 계산들이 아주 많이 쓰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GPU랑 또 찰떡이었던 거죠. 근데 GPU는 또 CUDA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엔비디아에서밖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른 GPU도 있지만 거기는 뭐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니까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를 이용하는 게 사실은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산업은 속도가 생명이에요. 이미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 첨단 산업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지금 멸망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CUDA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요. CUDA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GPU의 성능이 조금 좋다고
GPU를 갈아탈까요? 이 사람들 속도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걸 언제 다시 배워서 만들어요?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76%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GPU 하나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면은요, 24만 원만 비용으로 나간 거고요. 76만 원은 자기네들 순이익이죠. 마진율이 정말 미쳤죠. 이러니까 갑자기 세계 시총 1위로 뛰어오른 거예요. 정말 마진율이 미쳤잖아요. 거기다 파는 가격이나 싸요. 거기다가 GPU 한 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개 묶어서 여러 개 필요해요. 이게 뭐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까 엄청 바가지 씌워서 팔아도 사는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들어온다고 해도요, 쿠다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익숙한 사람들이 다른 GPU를 사서 만든다? 이게 조금 쉽지는 않죠. 사실상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 처음에 했던 말 중에 금강이 나타났는데 결국 돈을 버는 건 곡괭이를 파는 사람. 이 말 기억하세요? 딱 이 상황이에요. 곡괭이를 엄청 비싸게 팔고 있는 거죠. 시장에 곡괭이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금을 파려면 그 비싼 곡괭이를 살 수밖에 없죠. 곡괭이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U가 엄청난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1위까지 간 거죠. 미쳤어요, 정말.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아실 테지만 엔비디아는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사실 여기서 본인들이 이걸 해야지 하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얻어 걸린 거예요. 운이 좋으니까 세계 시총 1위가 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단순히 운만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경쟁이 안 되는 시장은 피했고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결정을 했던 게 엔비디아죠. 거기다가 운까지 터져주면서 지금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고요. 당분간은 엔비디아에서 적수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성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쿠다 때문이에요. 물론 엔비디아의 GPU 성능도 좋아요. 이미 시장을 선점해버렸는데요. 그 시장을 선점해버린 것도 사실 편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회사에서 만든 반도체 칩이 성능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보다 좋다고 해도요, 쉽게 넘어갈 수가 없죠. 사람들은 이미 쿠다를 이용해서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도구를 바꾸려면 또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공부하는 동안 경쟁에서 뒤처져요. 결국 도구를 바꾸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요. 제 생각도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